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어쨌든 그 성장 배경하고 가장 중요한 성장 배경,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자기소개서에 어떤 표시하는 방법,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은 어떤 성장 과정은 여기에서는 가치관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역량을 좀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거를 어떤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장 과정 중에는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다면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왜 그게 가치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소 가치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이러한 아웃라인으로 자기 성장 과정을 좀 어필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어필한다는 거죠. 스토리를 통한 성장 과정을 기술한다. 그냥 일률적으로 성장 과정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그래서 성장 과정의 서론적인 부분은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나의 가치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평소 가치관을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것이 결국에는 역량, 그런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거에 맞는 성격인가, 이러한 부분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을 예시를 하면, 성장 과정은 만약에 본인의 가치관이 됐냐,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소통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평소 소통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소통법을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소통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으로 어떠한 영향이 되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름길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라고 생각하였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경청이라는 긍정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성장 과정 예시를 통해서 나의 소통이 나의 가치관이다. 가치관이 된 이유, 그 다음에 경험이나 실천했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어떠한 영향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짧은 예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해야 된다. 이거 사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기업과 또 매칭되는 부분까지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시를 보면 한번 좀 예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작은 행복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대학 신입생 때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만났던 제 또래 장애우를 통해 작은 일에 즐거워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게 됐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결국 성공을 만들듯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습관들이 어떤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어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조직에 활력과 단합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장애인을 도왔던 사례를 가지고, 예. 이제 또 다른 예시는 아르바이트 경험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 과정에 어필하는지, 예? 이 부분을 좀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5가지의 다양한 사회의 경험을 즐겨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부지런했고 3년 동안 2천만 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책임감과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필해서 이건 좀 독립심이 강하고 뭐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뭐 구체적으로 통해서 어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던 자기의 성장 과정 중에서 일부 한 가지를 끌어들여서 그 어떤 회사하고 관련성이 깊은 성장 과정 그런 부분을 좀 매칭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같은 성장 경험이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 관심을 직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스펙을 쌓아왔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을 직무 수행 시 어떻게 발휘할 것이며 그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외모가 예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업에 적합하리라고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적합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물류관리사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유통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해당 분야의 성장 과정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수단으로서 성장 과정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을 또 다른 예시를 해보면 여기는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흥미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을 표시하는 건데 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그러니까 역량을 스펙을 어떻게 쌓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어필이 되는 건데 한번 예를 들면 어렸을 적부터 항상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에 흥미가 있었다. 적거나 깎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그려내기도 하며 창의적인 미술에 대한 흥미는 계속 이어졌다. 흥미를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그런 걸 어떤 과정 이런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심이 생기며 공간의 삶을 그려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실내 환경 디자인에 진학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과정을 스펙 쌓는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늘 다양하게 접근하고 열렬 사고 방식으로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며 푸르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공간의 삶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떤 디자인 부분으로 흥미를 갖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성장 과정에 어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 또 다른 예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례의 부분이었습니다. 브랜드라든지 매장 관리라든지 브랜드.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한 유니클로를 몇 번 방문하여 매장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니저에게 호기심으로 물었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매장 관리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적 운영을 기반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떠한 스펙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이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게 어필을 하는 거죠. 예, 러시라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필한다면 영국 여행 중 처음으로 러시 브랜드를 알게 됐다. 호텔 객실에서 접했던 향이 기억에 남아 직접 방문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럭셔리한 포장 대신 자유롭게 놓여있는 제품은 그 자체로 공간 인테리어가 되었고 실은 이 브랜드가 화장품 기업과 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돼서 알게 되어서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넛이라는 브랜드하고 잘 맞을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유니크로 매장하고 잘 맞을 수 있겠다. 우리 유니크와 같은 서비스 매장을 운영 관리한 회사하고 잘 매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성격은 이제 성장 과정은 그러고 성격은 중요한 거예요. 성장 과정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 역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잘 매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성격의 장점은 직무와 관련된 공통 역량적인 장점, 인성적인 장점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직무에 치명적이지 않는 단점이어야 된다. 근데 장점과 단점을 말할 때는 반드시 5대1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하는 8대2 정도로 한다. 그래서 단점은 언급 시 보완 노력을 어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점은 특화하는 거고, 단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역시 단점도 그 직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격의 장점은 직무와 관련된 공통 역량적인 장점을 말하는 거고, 단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되면은 채용하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한다. 그리고 반드시 5대5일 필요는 없고 8대2 정도로 해라. 성격의 장단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성격은 나의 장점은 어떻다. 그리고 나의 장점을 발휘한 상황, 구체적인 상황. 장점을 직무 수행 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나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어서 나의 어찌됐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긍정적인 활동이 어찌됐든 팀플 과제라든지 이런 사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리고 이런 나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직무 수행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발휘될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어필할 때는 자, 어떤 장점을 발휘해야 될 사람은 결론. 그 다음에 그 대신 장점은 특화하는 방향으로,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장점은 특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 장점을 잘 활용하는, 장점이 잘 활용되고 발휘되려는 어떤 자기소개서가 돼야 되겠다. 장점을 한번 예시해 보면, 어떤 나의 장점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장점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좋은 의사소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인 의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집중하며 관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함은 저의 장점입니다. 신중함이 장점이라는 거죠. 장점이 된 이유가 이제 어필이 되면서 구체적인 신중함이 조별 과제 같은 데서 어떻게 발휘됐는지, 친구들이 놓친 부분을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이 나의 신중함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러한 저의 장점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성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겠다. 향후에 어떠한 부분까지 해낼 수 있는지, 어떤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직무 수행 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 이 신중함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를 어필을 하면서 그 회사의 직무에 발휘되는 부분.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좀 장점에 대한 예시입니다. 장점. 이거는 이제 기획력과 추진력의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지를 보았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일단 장점 발휘됐고 앞으로 향후 어떤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장점은 기획력과 추진력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동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근데 기획력과 추진력이 장점이 된 관심인데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5박 6일간 남북 세터민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통일 기행의 멘토로 참가한 적이 있는데, 기행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경계하는 모습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는데, 이때 만족도와 설문조사 피드백 의견을 기록하여 멘토들과 공유했습니다. 청년들과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프로그램 종류는 줄이되 미션을 포함한 것을 제시했다. 종류가 많으면 집중도는 떨어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 미션을 포함해야 청소년들의 흥미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멘토들과 피드백을 거쳐 총 프로그램 숫자는 1일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별로 미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행 중 미션을 다 같이 힘을 모아 수행하고 그 이상 성과를 만드는 결과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례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는 small success story, small success story, 작지만 작은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 작은 성공 스토리가
앞으로 큰 성공을 하는 밑거름이 될 거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 예시. 보면 여기도 이제 어떤 가치관에 대한 부분의 예시, 그리고 어떻게 환경에,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냈었는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떤 장점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장점을, 작은 장점을 성공 스토리로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스타일은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듣고 공감한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연애, 사랑과의 문제, 생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상담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집중하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화 방법이다. 그런 대화 방법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직무에 잘 어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장점을 어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도 그런 비슷할 건데, 이제 이 예시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읽고 어떻게 어떤 자기소개 직무와 어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점. 장점은 강화하는. 그죠? 장점은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장점. 근데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점을 어필할 때는 좀 치명적이지 않는 장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단점이 없다 그러면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변화라든지 습관, 단점을 극복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변화라든지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나의 단점은 어떤 거지만 나는 조금 왜소하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적인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서비스적인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론과 본론, 결론의 단점이 승화되는 방향으로 어필한다는 거죠. 승화되는. 그래서 단점은 뭐냐? 그래서 단점이 무엇인지 언급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극복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을로 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저의 무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으로 때로 일의 속도가 늘어져 급하게 마무려져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마주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진중하다, 늦다 이것인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나는 진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나는 좀 늦다. 그래서 이게 나의 단점이다. 신중하 너무 잰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세한 과정을 적은 뒤 단계별 날짜를 정하고 차근차근 목표에 다가가는 구체적인 업무 추진 스케줄을 작성하는 습관을 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채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정 중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실행력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를 좀 늦지만 체크하니까 꼭 목표가 달성되는 습관으로, 좀 내가 너무 좀 늦지만 너무 잘 관찰하니까 그 단점이면 그거를 단점을 승화해가지고 승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필을 했잖아요. 이 단점 예시로 상대의 부탁을 유연하게 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제가 조직국 생활에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2년 전 거절의 미학이라는 책을 정독하는 중에 거절 대처 기법을 익히고자 노력했다. 또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반드시 되짚어 보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거절을 못하는 사지만 내가 이런 거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거절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어필한 거죠. 그래서 성격의 단점은 핵심은 포장이다. 좀 보완이다. 보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성격의 단점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보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의 단점은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다. 근데 원리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충직한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물이 많고 감정적이다. 다른 이들에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경직된 조직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냉정하고 현실적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업무 과정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판단력이 정확하다. 뭐 이런 자주 한다. 종종 할 때가 있다든지 간혹 하기도 한다든지 다소 하다든지 가끔 한다. 이러한 것이 성격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점이 있다. 치명적인 단점은 채용을 기피하는 거지. 집중을 잘 못한다. 쉽게 실증을 느낀다. 의지가 부족하다. 건망증이 있다.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 고집이 세다. 게으르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러한 어플은 좀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장점은 특화,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기조에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격의 단점을 예시하면 승부욕이 있고 지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 승부욕이 있어서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 성격이 급해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좀 이렇게 유하게 포장해서 급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열정이 과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다. 열정이 강하다. 열정이 강한 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몰두하면 고루 살피지 못한다. 이게 집중도가 있다는 거. 주위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한다. 이게 또 단점은 매사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 신중한 나머지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사례 아까 주위 사람이 거절하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례는 어떤 거절의 미학책을 했다라는 거. 신중하지 못한 나머지 의사결정이 다시 늦어질 때가 있다는 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화시키는 표현은 다혈질이다. 추진력이 좋고 일처리가 빠르다. 오지랖이 넓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노력한다. 예민하다. 사회적 변화, 자신의 변화를 빨리 파악한다. 결벽증이 있다. 깔끔한 성격으로 일 처리할 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다. 의욕이 과하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 시도해보거나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변화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외로움을 탄다.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단점이지만 보완해서 완화해서 표현하면 단점 같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방향으로 단점을 완화시켜주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장점은 성격의 장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표현한다. 성격의 그다음에 성장 배경은 가치관을 형성된 배경. 그 가치관을 어떠한 가치관이 내가 형성되면 그 가치관이 취지관에는 직무와 연결된다는 관점으로 어필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성장 과정, 성격의 단점을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